안녕하세요. CPK 레슨의 최영사입니다. 저는 지금 아티스트로서 이게 전시하면서 점차 생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로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디자인도 선보일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드로잉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좀 집에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은 면이 있고요. 드로잉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낙서라 그러죠.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입시 미술을 나중에 겪고 디자인과도 가고 다시 이런 작품을 그리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느끼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실 때 시행착오를 겪고 어디서 막히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잘 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을 그을 때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왜 해야 되는지 이 원리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시범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또 뭐 이론뿐만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다양한 얘기도 수업을 통해서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취미 하시는 분이나 뭐 어린 친구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친 지 한 3년이 되는데 이제 좀 더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 뭐 기본적인 커리큘럼 기초 드로잉의 커리큘럼보다 그 이상의 어떤 중급의 어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그런 부분 수업까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께서 눈여겨 보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커리큘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글로 적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이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기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얼굴 같은 건 안 보이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계속 제 손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1주차, 2주차에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넣게 돼요. 이론이라는 것들은 이론적인 것들은 굉장히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가가는 이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 자체는 그림이 느는 프로세스를 보면 계단 형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잔잔히 가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실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좀 정체기가 오면서 거기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떠한 자신이 막히던 부분들을 해결했을 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풀어주는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뜨게 됐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정체기 때가 사실 슬럼프가 오는 기간이 있는데 사실 그림 그릴 때 슬럼프가 온다는 건 사실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먼저 발달하고 손이 따라오거든요. 항상 눈이 먼저 발달하고 손, 그러니까 몸이 따라오는데 몸이 익숙해지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마다 개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눈이 먼저 발달했다는 때 이게 자기 그림을 보면 되게 보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쪽에서 슬럼프가 왔다 그러면은 이 초창기 시간보다 분명히 이렇게 발전을 해 왔는데 어, 자기 생각에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눈이 그렇게 좀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려셨던 것들은 버리지 마시고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슬럼프가 왔을 때 옛날 그림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내가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져가시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시면 이제 다시 급격하게 실력이 늘게 되죠. 이건 비단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이론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사실 기본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자기를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들을 2주차 때 한번 정리해드리고 나중에 다른 수업할 때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때는 뭐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머릿속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주차에서부터 이제 5주차 정도까지는 조금씩 이제 난이도를 올라가는 형식으로 결국에는 13주 인물학까지 조금씩 점점 이렇게 난이도를 올라가는 형식을 하게 되는데 3주에서 5주차 때는 3주차에는 꽃 그리면서 어떠한 기하학적인 패턴, 그 자연물이 가지는 식물이 가지는 그런 기본 도형을 토대로 한 그런 균형, 비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주차 때는 이런 니모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의 좀 더 유선형이죠. 좀 더 유선형이고 캐릭터가 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캐릭터성, 그러니까 특징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수업을 중점을 하면서 단계를 올려갈 거고요. 5주차 때는 거북이를 그리게 되는데 거북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패턴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조건, 사람이 어떤 그림을 보든 어떤 디자인을 보든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가 왜일까? 왜 이게 예쁘게 보이고 이건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런 패턴을 통해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 패턴을 표현함과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퀄리티를 올리게 되느냐, 그림을 좋게 잘 그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5주차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주차에서부터는 이런 기본적인 정형화된 어떤 비례 위주의 그런 정통적인 방법의 드로잉을 약간 벗어나서요. 좀 더 자유로운 선을 깨부수는, 그러니까 뭐 형태를 깨부수는 듯한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드로잉에 있어서 좀 더 재밌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듯한 느낌으로 가져가게 될 거고요. 크로키에 관련돼서도 크로키에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크로키에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걸 이제 인체를 빌어서 인체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뭐 6주차 때 손, 뭐 발 그림 또 7주차 때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손, 발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손, 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손을 발을 그리는 김에 어떤 부분들을 이제 러프 드로잉도 가지고 오게 되고 이런 컨투어 드로잉 같은 것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 가지고 오면서 인체 비례 같은 거, 인체의 비례, 뼈대 같은 거, 해부학적 좀 기본적인 지식들 가지고 와서 인체가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 라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한 9주차 때까지 인체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더 캐주얼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주차에서 13주차 때는 이제 인물화. 저는 인물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많이 표현하는 편인데 이 인물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뼈대, 해골들을 표현하면서 이 위에 근육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떻게 올라가서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 눈, 코, 입 사실 눈 같은 경우 코, 입은 이런 종이에 그릴 때 사실 이 정도 크기를 넘어가지 않게 돼요. 그렇지만은 자세히 봤을 때 눈, 코, 입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면서 재밌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눈, 코, 입 부분들을 다루게 되면서 인물화 이 부분들을 합쳐지게 되면 얼마나 인물화에 그릴 것들이 많고 단순히 눈, 코, 입만 인물화의 완성이 아니라 눈과 귀 사이, 눈과 코, 눈과 입 사이에 얼마나 다양한 근육들과 피부 조직들이 있고 이게 유기적으로 표정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기는 커리큘럼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론과 함께 가져가시면은 정말 재미있는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색연필을 쓰고 있는데 3B, 4B 연필과 4B 지우개, 그리고 지우개는 이제 좀 더 물렁물렁한 지우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것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칼이나 이런 건 있어야겠죠. 그리고 스케치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정도 크로키 할 때는 크로키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보시면 뭐 40g, 뭐 80g, 뭐 100g, 뭐 그램 수가 있어요. 200g도 있고 뭐 300g도 있고 이렇게 150도 있나? 아무튼 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40 뭐 이렇게 80 정도 되는 종이가 굉장히 얇아요. 얇아서 이 40g 정도 되는 경우는 신문지 같이 얇은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두께라도 종이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키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선 위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처음에 그리고 이제 인물하게 할 때는 한 적어도 한 100g 이상 에서 한 200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일반 스케치북 있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쓰던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두께감이 있는 스케치북을 사용하시면은 이 연필 종이결과 연필색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300g쯤 되는 부분도 이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수채화 같은 걸 했을 때도 종이가 구겨지지 않는 특징이 있죠. 이 정도 선에서는 수채화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200g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물을 많이 먹으면 이게 좀 종이가 좀 구겨지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채 같은 거 하실 때는 이제 300g 이상 가게 되는 거죠. 종이 두께 차이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물은 적어도 100g 이상 되는 일반 스케치북, 약간 으르스름한 그런 것들과 3B, 4B, 그리고 지우개가 있으면은 그 정도만 있으면은 뭐 수업 들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플러스 크로키지 한 80g쯤 되는 크로키지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크로키 북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드로잉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가 연습 삼아 하면서 이렇게 그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로잉 같은 경우 빠른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크로키 같은 거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도 넣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 다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걸 많이 써서 수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급반도 이제 준비 중이니까 중급반으로 가면 이런 것들 토대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올리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커리큘럼과 준비물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실 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업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커리큘럼 수업 뭐 설명 드려줘서 감사하고요. 어차피 이게 데모 텍 같은 거니까 수업 들으실 때 유념하시면서 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다른 수업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